자,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믹을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아까 시스믹은 똑같이 오픈형 컨텐츠 윈도우를 쓰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봤던 데이터까지만 보여준다고 얘기했었죠. UI가 하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시스템을 거의 한 5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죠? 완전 초기로 돌아갈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초기화. 최근으로 가려면 여기다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옆에다가 홈키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무시하고 맨 처음 최근의 걸로 다 됐고 최근의 걸로 로딩해.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아이콘을 어떻게 그리셔야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집 모양을 딱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동그라미 화살표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얘는 내가 봤던 컨텐츠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로드를 시켜라 이완이고, 홈 안에 화살표를 동그랗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처음으로 가버려. 내가 7일 만에 접속을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규칙에 따라서 뭐가 나와져요?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달라져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시스믹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은 인풋 화면을 갖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 웹에서 텍스트 넣으면 몇 줄까지 보이나요? 제가 요즘에 앱만 써가지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3줄이 넘어가면 계속 올라가가지고 내 위에다가 뭐라 썼는지 확인이 안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페이스북의 웹사이트의 어느 부분이 인풋 화면의 UI가 잘못된 거예요. 더 심한 건 한 줄만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KT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수업을 받고 제가 이제 교재를 드렸어요. 저는 파워포인트 수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전부 글로 써가지고 수업을 해요. 근데 그분이 막 이제 내가 박사 따니까 막 박사님 되신 거 축하합니다. 좋은 말을 겁나게 썼어요. 막 정용 선생님 글로벌 앱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쫙 칭찬을 썼더니 갑자기 옆에 위에다가 근데요 선생님이 책을 꼼꼼히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오타는 넘어가고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정리를 해주겠대. 그래서 5페이지에 뭐 4페이지에 뭐 12페이지 한 20페이지에 들어있는 문장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다 타자를 치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분은. 왜냐 내가 그분한테 종이만 줬거든요. 일일이 쳐서 이 말을 당신은 전문가니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내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나요? 라고 세상에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지. 케이크 담벼락에다가 이따시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본사에서는 또 이 양반이 성질이 장난이 아닌데 월요일 아침부터 한땀까지 하고 이제 교수님 저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지금 18차까지 수업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내가 그렇게 끝까지 읽으세요 하고 질문 안 했으면 선생님 이거 펄솔로가 뭐였나요? 이런 질문도 왔지만 내 고지를 정말로 60페이지까지 꼼꼼하게 문장을 고쳐주는 나의 고객이 오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월요일 날 죽겠는데 제가 원고 다 다시 바꾸고 교재 전부 다 변경 신청하고 사이트에 올라가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말한테 아마 교정을 한번 맡겨보려고 최종 원고가 끝나면 아저씨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UX 강의를 하면서 내 수강생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UX적인 교재 구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스믹을 만든 사람이건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건 좀 이따 나올 모든 사람들의 개발자들은 고객이 똑똑한 줄 알아요. 고객이 똑똑한 사람. 왜 우리 같은 40대, 50대들이 죄송해요. 그 훌륭하신 40대도 계실 텐데 저는 정말로 트위터건 페이스북이건 시스믹이건 쓰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이 자판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영어잖아요. 한글 자판으로 넘어가면
너무 사이즈가 작아요. 아니, 선생님 가루를 확 돌리세요. 이상하게 또 가루는 또 이렇게 필이 안 와요. 미치겠어요. 가루 대부분 막아놔요. 회전 금지. 아니, 뭔가 자꾸 그냥 넘어가는 게 별로 익숙치가 않아.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화면이 돌아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딱 돌아가면 더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바로 시스템, 이건 뭘 대신하는 거예요? 트위터. 블랙베리로 입력했던 걸 대체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페이스북은 바로 가상의 네트워크로 하버드에 있었던 오프라인의 진성 네트워크를 뚫고 들어가고 싶었던 아주 비이성적인 네트워크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관음증과 노출증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미니홈피는 어때요? 똑똑 누구야? 나야? 오케이 1초. 누구야? 확 거절. 네가 왜? 아무리 두들겨도 안 보여줘요. 그죠? 문 따고 들어갔어요. 미니홈피 쓸 때를 잠깐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왜 30명밖에 안 들어왔지? 공감되시죠? 나는 30명 들어오면 대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페이스북에 딱 접속을 했어요. 외로우세요? 나는 요즘 좀 외롭다? 누가 좋아요랑 알림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개방형 UX, 그러니까 윈도우와 폐쇄형 윈도우의 극명한 차이예요. 그러면서 UI적으로 뭐가 사라졌어요? 방문자 수가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걔 대신에 댓글이나 좋아요가 오잖아요. 그런데 미니홈피에 댓글 없어요? 있어요. 미니홈피에 좋아요 없어요? 있어요. 공감. 근데 왜 자꾸 미니홈피를 미워하냐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미니홈피가 왜 개방형으로 오기 힘들겠어요? DB로 오기 너무 어려워요. 여자분들 그렇죠. 남자친구랑 열심히 연애하다가 미니홈피에 막 사진 연락 올리다가 헤어지면 프로필밖에 없잖아. 난 다 알아요. 아, 얘가 헤어졌구나. 트위터는 그걸 할 수가 없어.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DB 자체가 리니어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너답게 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함부로 손에 장을 진단 말을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하려고요. 카톡은 이 글로벌 버전으로 최초 기획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랑 정용호 선생님이랑 늘 컨센서스를 맞추는 게 이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할까? 내가 할까? 당신이 할래.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하고 제가 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그걸 제가 하기로 짜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쿠플로 가고 싶어요. 과감히. 나 혼자 쿠플로 가면 돼요? 자, 나 혼자 쿠플을 갔어. 혼자 갔어요. 혼자 못 올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 3개월 전에 쿠플 갈 사람, 저한테 뭐 양다리 걸칠 사람 했더니 딱 3명 따라옵니다. 그들이 나랑 같이 쿠플을 가고 싶어도 왜 못 가겠어요? 또 자기 네트워크 있잖아요. 정성영 선생님을 따라서 쿠플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니까요. 바로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 연결고리에 대한 메커니즘이 전 세계에서 최고인 거예요. 무슨 얘기 되시겠죠? 그럼 얘네들의 UX, UI는 아주 유니크하고 특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적인 UI에 적용이 가능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드에 가셔갖고 윗사람이나 돈 주는 사람이 자꾸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가면 날 부르세요. 설득이 안 돼. 나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선생님 어떻게 시켜요? 말 더럽게 안 되니까 한 번만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혼내줄게요. 고객님 회사에 혹시 정농색약 계신가요? 혹시 이게 묵주거보가 사실은 굉장한 열등감의 소유자거든요. 혹시 이 회사도? 안 되는 거거든요. 특수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의 정체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뭔가 보세요. 아까 국내 어플을 봤을 때랑 지금 원래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외제를 보니까 덩어리가 몇 개 안 잘리죠. 그죠?
이거예요. 그리고 레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외국산 글로벌 앱을 스케치를 하면 전부 1개의 면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잠깐 제 페이스북에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나의 캐리커처를 그려주셨습니다. 네, 무지하게 똑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시 만날 기회가 페이스북밖에 없는데 이상한 여자가 서 있다고 할까봐 내가 아닙니다. 저기 앞에 계시는 배 대표님이십니다. 자, 로그아웃을 하고 이분이 약간 철법과입니다. 아이디가 베티 CEO입니다. 이건 아이디 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아니요 눌렀어야 됩니다. 아까. 자, 이렇게 하면 제 페이스북이 뜹니다. 그래서 헤라 랩을 찾으셔갖고 이 여자가 나오면 납니다. 이게 9월달에 머리를 자르기 전인데 제 수업을 들으셨던 카이스트 출신의 그 모 전문가가 그냥 순식간에 스케치해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길래 얼른 달라고 했습니다. 잘 안 뜹니다. 빨리. 그래서 뜨고 있으라고 다시 갔다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플이 갖고 있는 국내 어플과 국외 어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어적인 유희, 문화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구조적인 UI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밥상하고 미국 밥상하고 다르잖아요. 걔네들 접시 하나만 갖고 먹잖아요. 좀 더럽지 않아요? 기막히게. 나 싫어해요 그런 거. 저는 혼자 밥 먹을 때도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다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어요. 혼자 밥 먹을 때 접시에 다 넣어서 먹어요. 이렇게. 나보고 청승이 하늘을 찌른대요. 설거지 특히 세척기가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세척기를 쓰시는 분 중에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릇도 다 바꾸셔야 돼요. 코레로. 한국 그릇은 궁뎅이에 쏙 구멍이 나 있잖아요. 밑에. 세척기로 그거 씻으면 물이 거기서 사람들랑 다 차거든요. 세척기용 그릇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이게 UX란 말이에요. 그릇은 그대로 궁뎅이 파진 걸로 쓰고 세척기 돌리면 나중에 세척기 딱 꺼내면 물이 막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그럼 다 배워야 돼요. 그럼 누구를 욕해요? 동양매직 욕하죠? 그릇 바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캔들이에요. 캔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탑 쪽으로 버튼들을 위로 올린 거고 컨텐츠 뷰가 보이면서 이 책들 외에 또 다른 리스트업들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성 요소예요. 대부분의 국내 어플들이 동일한 어떤 UI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CNN을 가지고 오다가 이 화면이 잠깐 에러가 있어서 제가 아침에 BBC로 바꿨는데 똑같습니다. 이 전체 화면 중에서 여러 개의 뉴스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개의 뉴스가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여러 개의 뉴스가 있다. 여기 있잖아요. CNN 이게 밑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까 네이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뉴스 줄 쫙 해가지고 1, 2, 3, 4 쓸데없는 유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자, 상상합니다. 네이버에서 뉴스 보다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뒤로 오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는 동급의 컨텐츠들이 뿌려질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적인 컨텐츠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볼드 나우 유저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네이버가 강제 종료가 과격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백 버튼을 누르거나 돌아오게 되면 계속 쿠키 값을 물고 있어서 계속 확인 버튼을 누르게 하죠. 짜증 나세요? 안 나세요? 심하게 납니다. 그거.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웹을 만들 때 쿠키 값을 무조건 저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UI 굉장히 재밌는 UI예요. 이건 뭘까요? 정말 심플한 UI. 이거 스케치하면은 이거 스테이터스 바죠. 이 위가 내비게이션으로 BBC 이게 홈키거든요. 이거 데이터 리로딩 하다가 나오는 거고 이건 뭐예요? 리스트잖아요. 정말 심플한 리스트인데 여기에는 여러 개의 기능이 다 숨어져 있어요. 동일한 섹션의 뉴스를 여러 개를 계속 볼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9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돌리면 계속 간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게 UI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한테 네이버나 다음의 UI로 컨텐츠 서비스하는 어플 제공하면 그들이 짜증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낸다니까요. 그들은 1, 2, 3, 4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더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요 반드시 얘네들끼리 수준을 가질 때만 오더 리스트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문은 제목이 컨텐츠예요. 목차가 영어로. 책은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요. 1, 2, 3, 4로 되어 있잖아요. 왜 아티클의 저널들은 제목을, 목차를, 컨텐츠를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이 저널 안에 논문이 10개가 들어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해서 1등이 좋고 10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동급이기 때문에 컨텐츠라는 영어로 목차라는 단어를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이면 순위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BBC에서 제공하는 모든 뉴스가 어느 게 중요하고 나쁘다고 번호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unorder list를 주고 싶어서 이런 UI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의 뉴스에서 1, 2, 3, 4, 5 이거 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비교해 설명을 드리려고. 글로벌 어플을 만들 때는 판독부터 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어야 될 리스트인가? 아니면 오더 리스트냐 어너더 리스트냐.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호로 줄 거냐 숫자로 줄 거냐.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UI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미지일까요? 동영상일까요? 다 이미지예요. 여기다 동영상을 가까이 놓으면 어떻게 돼서 어플이 대다시 무거워지겠죠? 이건 결국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플레이어로 가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로 연결해서 플레이되거나.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모 공모전 심사를 하러 갔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딱 우리는 새로운 UI를 만들었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저희는 UI 최초로 여기 안에 동영상 다 집어넣었대요. 그럼 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으로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어플 용량이 180메가입니다. 네, 떨어뜨려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텍스트로 키 컨셉을 보여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UI가 어떤 식으로 해석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도 다시 스케치해보면 깔끔해요. 이거 뉴스기 때문에 카테고리 나눠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한테 오늘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과정을 설명드릴 수 없는 거. 또 끝까지 안 뜨네요. 잘 좀 하려고 했더니 제 어플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스케치해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모빌이라고 했잖아요. 첫 시간. 모빌. 내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모빌처럼 저기 이게 지금 어디 갔니? 메인이 여기가 지금 메인 페이지가 각각의 6개의 모빌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패턴 A, B, C로 다 분할이 됐죠. 스케치가 굉장히 심플하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사진으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선생님 꼭 페북까지 친구하고 싶진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 보려고 페북 치고 너무 웃기잖아.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그럼 제가 이 스케치 했던 거 정말 많아요. 스케치 된 거만 100장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19차를 했잖아요. 19차 중에 유일하게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가는 아쉬움이 있는데 비포 애프터로 스케치를 하고 리뉴얼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멜론에 있었던 내용을 뽑아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이제 패션 리더 관련된 어플이고, 이게 이제
버스 정보 알려주는 어플이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톡을 스케치해서 만들어주는 어플이고. 자, 이거를 누가 했을 것 같으세요?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 한 번 넘는 친구들이 정말 스폰지처럼 제 수업을 4일을 들었어요. 기획 이틀, UX 이틀 듣고 정말 테스트앤 플로우까지 손으로 일일이 다 쳐보고서 마지막에 어플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본인들이 어플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1등한 친구네가 어디였냐면 이 친구들이었어요. 그 강릉 원주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획자 뽑고 싶으면 얘네들 데려다 쓰세요. 제가 천재라고 했어요. 웬만한 경력자보다 어플을 정확하게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제가 명목상 1등을 준 친구들이에요. 저기 앞에 있는 버스가 아이콘이에요. 놀라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습관이 있잖아요. 어플 기획하는데 그 습관을 못 버리셔갖고 이렇게 나락이 줄다리기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 대학교 4학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플만 만들어만 봤지 기획을 안 해봤잖아요. 자, 이렇게 그대로 시켰더니 정말 놀랍게도 3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내요. 아이콘까지 만들고 나는 버스다라고 이름 짓고 웃기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스케치하라고 그러면 스케치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스케치 100개로 취시켜줄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100개, 그 다음에 경력직을 50개라고 했더니 지금 40개 한 사람이 있고 학생 중에 경력직 중에 10개에서 계속 제 페이북에다가 어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번에 다시 했어요. 참 잘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전수해주고 싶은 그 기술이에요. 이걸 그리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8개만 알고 끝나요. 자, 그게 뭐냐? 블랭크 존은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클릭스루냐 옵션 키냐 버튼은 뭐였어요? 내비게이터를 3개로 분류를 했었죠.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갈 거냐 레이어로 갈 거냐. 여기 보면 갓이 없는 거 블랭크 존이 없으면 레이어고요. 여기 블랭크 존이 있으면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 중에 여러 가지 반복적인 것들은 패턴 레이아웃 선언을 하죠. 끝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작업들이 하는 게 바로 UI고 UX인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 하나씩 이게 끝나야 요거 하나씩을 갖고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그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UI, UX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 그린다고 하는 그 부분만 제거를 시키고 UX, UI의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계라는 개념으로 조금만 더 확대를 하시게 되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대부 멘토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은 그때 하루 종일 봅시다. 제가 이렇게 막 2시간씩 만나는 거는 좀 짧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